서 부목을 대어 단단히 맸다. 방부 처리를 하고 시술했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환자의 체온도 화씨 99도, 섭씨 37.2도를 넘지 않았다. 나는 매우 조심스레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피부를 내려서 상처를 덮었으나 피부가 모자라서 보기 싫은 흉터가 남게 되었다. 식피 수술을 하기로 했지만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미스 윤, 이 소녀를 나는 미스 윤이라고 불렀다. 에게 이 식피술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내 몸에서 피부를 떼어낸 다음 환자의 몸에서 필요한 피부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환자는 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술을 도와주고 있던 봉선 오마니조차 내 뜻을 알지 못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내 몸에서 피부를 더 떼어내려고 했지만 이 두 여자는 한사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말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상처를 잘 싸매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로드 윌리 양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이런 방법으로 식피를 하지 않으면 상처가 아무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그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다. 로드 윌러 양은 벵겔 양이 자기들의 피부를 매도록 허락했고 학교에서 말랑가리로 불렸던 봉어비도 팔을 내밀고 피부를 떼라고 했다. 이 소녀는 어찌나 용감했는지 한 번도 움찔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환자인 미스 윤도 자기 몸에서 피부를 떼게 했고 누이 동생을 찾아왔던 그녀의 오빠도 피부를 제공했다. 그래서 한 번에 서너 개의 피부를 붙였고 통틀어 30여 개의 식피 수술을 했다. 그중 8개의 식피가 성공하여 흉터가 거의 가려져 상처가 다 아물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는 퇴원을 허락했다. 가족들은 무척 기뻐했다. 2, 3일 후에 어떤 남자가 병원에 찾아왔다. 그의 아내가 난산을 했을 때 내가 돌봐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부인이 위급했으므로 나는 환자를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때 마침 비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때 귀수가 그에게 말하기를 조선 여자에게 자기의 피부까지 떼어준 의사인데 이 정도의 비 때문에 왕진을 안 가겠느냐고 했다. 이렇게 하여 미스 윤의 수술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봉선 오마니는 스크랜턴 여사에게 자기는 그런 좋은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여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내가 한 일이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된 것 같았다. 비록 나는 이런 교훈적인 의미에서 피부를 떼어준 게 아닌데도 말인다. 미스 유는 입원하고 있는 동안 여학교의 기도 시간에 매일 저녁 참석했고 주일학교에도 나갔으며 누가복음은 2번이나 통독했다. 하루는 봉선 오마니가 외출 중이었는데 병원의 대기실에서 미스 윤이 대신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어나는 날 그녀는 우리와 함께 번역한 누가복음과 다른 책자들을 가져왔다. 하나의 좋은 결실을 가져올 씨는 심어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닥터 스크랜턴이 성공적으로 백내장을 수술한 것을 보고 조선인 조수는 의사가 장님에게 눈을 주었다. 모든 직업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은 의술이라고 소리친 일이 있었다. 나는 이 조선인같이 함부로 의술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교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의술은 대단한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미력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린다. 우리 학교에는 현재 7살에서 17살까지의 소녀들이 26명 있다. 선교사 선생들 외에 조선인 선생도 2사람 있다. 한 분은 한 분을 가르친다. 조선에서 한 분은 서양에서의 라틴어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분은 조선어의 읽기, 쓰기, 작문을 가르친다. 로드 윌러 양은 성경, 지리, 산수를 조선어로 가르치고 상급 학생들에게는 산수를 영어로 가르친다. 벵겔 양은 영어의 읽기, 쓰기, 작문과 미용체조도 가르친다. 학생들은 각자 자기 방을 돌봐야 하고
바느질과 요리를 배운다. 나는 아직 학생들이 아플 때 말고는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학생들 모두가 똑똑하고 점점 사람스러워진다. 학교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소녀들이 곧 결혼하게 되어 약혼자들로부터 결혼 예물을 받게 되었다. 이 행사는 조선 풍속에 따라 거행되었다. 나도 이때 참관을 했다. 하인 한 사람이 밝은 동으로 만든 고리와 열쇠가 달린 큰 상자를 머리에 이고 왔다. 이 상자는 초록색에 술이 달린 빨간색 비단으로 싼 것이다. 원래는 이것을 신부의 어머니가 앞마당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스크랜튼 여사가 대신 대청에서 받았다. 이 함은 금방 조선 빵, 시루떡이 가득 담긴 큰 돌그릇 시루 위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는 신부가 불려 나오는데 풍속에 의하면 신부는 강제로 질질 끌려 나와야 한다. 이 자리에 끌려 나와서도 신부는 예물을 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앉는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가 밝은색 명주인 저고리와 치맛감, 잠방이 감인 흰 명주, 무명천, 서너 뭉치의 솜, 결혼식 날 머리에 꽂을 은비녀, 한 쌍의 커다란 은가락지, 그리고 서양의 결혼 증서에 해당하는 한문으로 쓴 문서 같은 종이 사주단자 등을 하나씩 꺼낸다. 물건을 꺼낼 때마다 사방에서 탄성이 나온다. 물건들은 펴보지 않은 채 다시 상자에 넣고 열쇠를 채워 3일 동안 둔다. 그 다음에 다시 꺼내 바느질을 한다. 조선 처녀들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신랑을 볼 수가 없다. 신랑과 신부 사이의 모든 결혼 준비는 중신엄이라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결혼 후에도 신부는 3일 동안 신랑을 보거나 말을 하면 안 되고 오랫동안 그러고 있을수록 더 좋다고 여겨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기독교식으로 결혼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선식 풍속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결혼식 날 신랑이 관복을 입는 것은 이 나라의 풍습이다. 관복은 대부분 빌려서 입는다. 우리 학교의 다른 두 소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야겠다. 나는 이 소녀들을 진료소에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한 아이는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조그만 일본 소녀이고 또 한 아이는 조선 소녀다. 14살쯤 된 이 두 소녀들은 3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다. 조선 소녀의 이름은 점동이인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통역사지만 약재실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아카라 부르는 일본에는 약재일을 좋아해서 꼬마 약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이 아이는 아주 꼬마인데도 대단히 용기가 있다. 이 꼬마 소녀는 내가 도착하자 이런 편지를 써서 주었다. 당신이 병난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러 와서 기쁩니다. 나는 영어를 잘할 줄은 모르지만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벵겔 선생님이 제게 영어를 가르치고 당신이 의학 용어를 가르쳐 준다면 얼마 후에는 이 두 가지를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소녀는 이미 내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아이가 일본애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대낮에도 나하고 거리에 다닐 수 있다. 점둥이는 밤에만 가마를 타고서야 나하고 거리에 나갈 수 있다. 이 두 소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나를 돕는 데만 쓰자는 게 아니다. 그들의 시야를 넓혀 장래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다. 요전에는 부엌에서 굉장히 크게 뭘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조선식 다듬이 방법이었다. 나는 이것을 보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조선 사람들은 세탁할 때면 옷을 다 뜯어서 빨고 풀을 먹여 다리미질을 한 다음 다시 바느질하여 새옷같이 만든다. 이들의 다리미질 방법은 특이하다. 여자 2명이 마주 앉아서 각자가 둥근 방망이를 2개씩 들고 원통형 홍두깨에 감아놓은 옷감을 두드리는 것인데 통나무 아래는 다디밋돌이 놓여있고 통나무를 받치는 다리가 양쪽에 있다. 옷감을 두드리는 방법은 마치 매미를 타작하기 위해 도리깨질을 하는 걸 연상시킨다.
다디미질을 하면 옷감이 반질반질하여 좋아진다. 그들은 무명천을 실크같이 윤이 날 때까지 두드린다. 조선 남자들의 옷은 흰색이어서 부인들이 세탁하려면 옷을 뜯고 빨래하고 다듬이질해서 다시 바느질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작업이다. 어느 날 우리가 여기에 온 후 처음으로 임금이 성문 밖에 나가서 중국의 대사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일은 서울에서는 대단한 구경거리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간다. 우리도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구경을 나갔다. 군인들은 각기 장총, 총검, 깃발, 조잡한 악기를 갖고 여러 가지 복장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볼만했다. 우리는 중국 대사를 받고 조선 국왕인 이휘 고종의 모습도 잠시 볼 수 있었다. 국왕은 약 40세쯤 됐는데 1875년에 왕위를 이었다. 그는 외국과의 교류를 찬성하여 그의 통치하에서 폐쇄됐던 이 왕국은 미국, 일본, 유럽의 열강들과 조약을 맺었다. 기독교를 금한 옛날 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20여 년 전에 있었던 9명의 프랑스 선교사 카톨릭 살해 사건 때문에 선교는 크게 방해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근교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다. 서울에는 넓은 거리와 좋은 건물이 몇 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도시는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거리의 더러움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다. 거리에는 서민 계층 여자들 2~5명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여자들도 눈만 제외하고는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다 가리고 다닌다. 그들이 거리에 나올 때는 동반자가 있다. 나는 다이 장군이 조선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조선을 여자들은 지팡이를 갖고 다니고 남자들은 부채를 갖고 다니는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서양과 반대인 것 같다. 길에서 사람을 마주하면 우리는 오른편으로 비켜서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왼편으로 비켜선다. 우리는 상대방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자기 손을 맞잡고 인사한다. 우리는 조상 때 검은색 모자를 쓰지만 이들은 흰 모자를 쓴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모자를 벗는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다. 서양 집은 대체로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여닫고 창문은 옆으로 미끄러 여닫지만 여기에서는 그 반대이다. 글을 읽거나 쓸 때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향하는데 여기에서는 오른편에서 시작하여 수직으로 내려가며 왼쪽으로 쓰나 간다. 책에서 주애를 달 때 우리는 페이지 아래 쓰지만 이들은 맨 위쪽에 쓴다.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북동남서의 순으로 이들은 동서남북의 순으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은 대단한 치사로 여긴다. 조선 왕국은 영국만한 크기의 면적이며 기후는 위도에 따라 다양하다. 서울의 기후는 10월과 1월 사이는 뉴욕 기후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공기는 습하기 때문에 특히 밤과 아침에는 온도계에 나타난 온도보다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것 같이 느껴진다. 10월에도 방 안에서 편히 있으려면 불을 지펴야 했으나 마당에 핀 장미꽃은 감사절이 되어 서리가 올 때까지도 만발했다. 아직 눈은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겨울 날씨다. 눈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내리는 게 상례지만 3월이 되어 정원일을 할 때면 다 녹아 없어진다. 여름에는 매우 덥고 모기와 벼룩이 극성스럽게 사람을 괴롭힌다. 이들의 주식은 쌀이다. 감자, 배추, 콩, 메밀, 둥근파, 무 같은 것들이 생산되며 큼직한 밤이 많이 생산되어 음식물이 된다. 영국의 호두같이 생긴 열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나무 열매씨 잣도 생산되는데 맛이 매우 좋다. 과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좋은 감, 별로 나쁘지 않은 복숭아, 자두, 살구도 난다. 배는 모양은 좋은데 맛은 물에 젖은 톱밥 같다. 사과는 없다. 사과는
북장로교 선교사인 스웰렘 목사가 후에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딸기같이 생긴 재래종의 과일들은 모양은 좋은데 배같이 맛이 없다. 외국인들이 계량종의 딸기와 여러가지 과일들을 들여와 경작하는데 잘 되는 것 같다. 우유는 연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선 재래종의 소는 숫자도 많지 않거니와 우유를 짤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지도 못하다. 조선 사람들은 우유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던 웰덴의 연유 제조 공장에서 생산하는 오린지 카운티 우유를 주문하여 먹고 있다. 버터는 1파운드에 60센트이고 계란은 값이 매우 싸다. 물은 센 물이다. 여름에 마실 물은 깡통에 넣어 따로 보관한다. 닭고기가 가장 흔하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가끔 중국에서 주문하여 먹는다. 요전에는 어떤 조선인 장군이 아주 좋은 꿩 10마리를 우리에게 선사했다. 이번 겨울의 아침 식사는 대부분 끓인 쌀, 밥과 메밀로 만든 케이크, 메밀묵이다. 우리는 이런 조반을 매우 좋아한다. 우리는 밭에다 고향의 것과 같은 채소를 가꾸고 있으므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집에서 먹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물론 본국에서 먹던 것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 우편물은 이번 겨울 동안 3주에 한 번씩 보내고 받지만 대체적으로는 약 2주에 한 번씩 보내고 받는다. 우편물이 제물포로부터 도착되면 그 표시로 신호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깃발이 오르는 걸 보려고 가슴을 조인다. 고향에서 오는 편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불교는 국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서민 계층의 사람들은 잡신을 숭배하고 상류 계급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지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종교는 없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다. 실제로 길에 나가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조선 사람들은 대단히 인사성이 밝은 사람들이어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꼭 은혜를 갚으려고 애쓴다. 여성들에게는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이 나라의 관습이지만 자기 가족 이외의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보는 것은 나쁜 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에서는 여자들은 혼도 없고 이름을 지닐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믿는다. 이 글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조선에서의 내 맡은 일을 좋아하며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서울의 선교사들은 부인들까지 합쳐서 25명이다. 이 숫자가 100만 명의 서울 인구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조선 전 지역의 1100만 명에게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항구는 3개나 되지만 선교사가 없다. 큰 수확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제3장 모험스런 개척 계속됩니다.